음. 저는, 이 Y 아메이를 시작하면서 꿈이 생긴 것 같아요. 제 요 왼쪽 사진을 보면 제 3살 때 사진이고요. 보시다시피 저는 좀 약간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아빠가 중학교 때 뇌출혈로 쓰러지시면서 완전히 가세가 기울었고, 그래서 고등학교는 실업고등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19살 12월 달에 SKI 선경의 공채로 입사를 해서 출근을 그때부터 시작하게 됐고, 그 다음에 저희 신랑을 만나서 저희는 25살에 결혼을 합니다. 시댁은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돈도 안 벌고 그냥 띵가띵가 하면서 그냥 잘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아버님이 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말씀 한마디 못 하시고 15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자산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자산에 대한 상속세가 10억이 나왔는데 나머지 자산은 아버님 연대보증 쓴 거를 몰라가지고 연대보증건이랑 사기를 당하면서 자산은 하나도 없이 빚만 10억이 된 상태가 되었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저희가 진짜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고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저희 두 부부가 그 잘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에 여기 옆에 계신 저희 옆집에 계시던 목동에서 엄청 잘 나가는 논술학원 원장님 사모인데 요분을 통해서 저희가 아메이를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메이가 그 시세보다 그러니까 좀 더 비쌌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메이 제품은 사서 먹을 형편도 안 되고 내가 이렇게 망했는데 누구한테 가면 이제 망하니까 물건까지 팔러 다니네 이런 소리를 듣겠다 싶어가지고 아메이 뭐 안 맞아 이러고서는 그냥 저희는 아메이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생계에 뛰어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액세서리 그 자격증이 있어서 액세서리 공방도 하고, 그 다음에 누가 시험 보면 돈 준다 그래서 웅진코에 가서 시험을 보고 또 영업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파트타임으로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찾아보니까 텔레마케터였어요. 그래서 텔레마케터를 하면서 VIP 콜하고, 그 다음에 채권 팀장까지 하게 되었었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설화수에 누가 피부 좋다. 너 피부가 너무 좋으니까 화장품 하면 잘 될 거야. 이래가지고 화장품도 하고 란제리도 하고 그다음에 보험회사에도 또 러브콜을 받아서 가서 이때도 연봉 1억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여러 군데 이런 영업에 관한 일들을 하다가 란제리에서 제가 다시 돌아왔어요. 제 적성에 맞고 아이템도 저랑 잘 맞고. 그래서 란제리에서 20년 동안 하면서 나름대로 그 란제리계 조상이라고 전 브랜드에 소문이 날 정도로 매출도 뛰어났고 직원 2명을 돌리면서 연봉 1억 이상 받는 그런 매니저가 됐었어요. 근데 남은 거는 저한테 질병밖에 없었어요. 하지정맥하고 탈모하고. 그래서 이제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못했던 것들을 해보고 싶어서 그림도 그려보고 캘리도 해보고 취미 생활을 막 해보게 됐어요. 근데 너무 재밌었는데 몇 달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벌지 않는 상태에서 이거를 한다는 거는 사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엇을 하면 앞으로 제 50대 후반, 이제 60대를 바라보는데 무엇을 하면 좋을까를 하다가 역시 우리 노령화 시대에 실버 사업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퇴사 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따고, 그 다음에 장애인 활동 지원사 자격증도 따고, 하고 나서 하다 보니 이 일이 너무 허드렛 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사를 하려고 학교를 가게 돼요. 그 온라인 수업으로도 하면 되는데 제가 못다 이런 대학을 3번이나 붙고도 학교를 못 갔던 그런 한이 맺힌 사람이라서 제가 저는 캠퍼스 생활을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가요.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는데 요 공부들을 하면 할수록 과제를 하면 할수록 알아보면 볼수록, 아, 우리나라는 아직 복지국가가 아니다. 내 꿈을 실현하기에는 나랑 너무 안 맞는다. 그리고 나는 너무 봉사정신이 없어.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제가 원하는 센터를 하든 뭐를 하면 또 돈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것도 나하고 맞지 않는 사업이다. 내가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제가 LOC가 똑 떨어졌어요. 제 20년 동안 그래도 세제 좋은 건 알아가지고 꾸준히 쓰는 몇 개 품목이 있었는데 LOC가 떨어졌는데 백화점 다닐 때는 거기 매번 오시는 사모님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주문을 했었는데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윗집 언니한테 혹시 언니 아메이 하는 사람 있어? 그랬더니 있지? 그러고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그 운명적인 만남 24년 11월 24일 날 목요일 3시 30분에 우리 이렇게 아리따운 분이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에로시를 한 손에 들고 간장과 에로시를 들고 저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메이에 대한 이거 뭐지? 하면서 내가 알았던 아메이랑은 이미지가 너무 달랐어요. 말씀하시는데 그때부터 제가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게 돼요. 언니는 꿈이 뭐예요?라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꿈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 제가 늘 입버릇처럼 친구들한테 했던 얘기가 나는 이쁜 할머니가 되고 싶어. 애들한테 나중에도 용돈을 주는 엄마가 되고 싶어. 건강하게 살고 싶어. 그 다음에 여행을 좋아하니까 여행도 자주 다니고 싶어. 그리고 친구들도 그동안에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싶어. 못했던 취미생활도 하고 싶어.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으러 다녀야지. 그리고 제가 퇴사를 하면서 작지만 집을 샀거든요. 그래서 내 맘대로 예쁘게 꾸며놓은 집에서 안락한 생활을 보내고 싶어. 근데 요때가 우리 스폰서님을 만났을 때가 요걸 다 할 수 있을 때였어요. 근데 만나고 나서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저의 그 통장이 돼가면서 어? 이런 거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건강해야 되는데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고민거들이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메이는 참 신기한 곳이라고 생각했는 게, 제가 여태까지 한 30년 정도 일을 하면서, 노하우라는 것은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가르쳐 주지도 않는 게 노하우이거든요, 세상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근데 여기는 못 가르쳐 줘서 막 안달들이 난 거예요, 막 사람들이. 그 너무 신기하다. 정말 너무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나눔에 대한 거를 배우게 되고, 또 이곳에서 이분들의 어떤 신앙심? 이런 것들을 배워가게 돼요. 그러면서 자유롭게 여행하는 것도 보고, 건강하게 건강을 지키는 방법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아메이밖에 없나? 제가 스폰서님한테 몇 번 물어봤어요. 스폰서님, 진짜 아메이밖에 없나 봐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공부를 3달 동안 하게 됐어요. 하면서 그냥 주변에 저는 뭐 딱히 한 것도 없어요. 딱히 한 것도 없고 그냥 너무 좋으니까 언니 이거 너무 좋던데? 언니 이거 이렇게 쓰니까 너무 좋던데? 언니 이거는 이런 효과가 있대. 언니 흡수율이 다르대. 그냥 이런 얘기만 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주변에서 주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3%는 처음에는 그냥 제가 써보고 싶어서 써서 정말 이 OSR에 가기 싫었거든요, 부천. 진짜 이상하고 무슨 종교 집단 같을 것 같고 옛날에 그 처음에 제가 랠리에 갔을 때 그 시커먼 정장에 서류 가방 든 아저씨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 때문에 안 가고 싶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요렇게 제가 그냥 구전으로만 알렸더니 주변에서 주문이 들어오면서 6%를 가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 스폰서님 좀 이제 9%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냥 이 구전 하면서 알리고 했더니 스폰서님 지중해 떠나는 날 한 언니한테 지인한테 연락이 와서 자기가 바디키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키를 주문을 받고 막 알리면서 제가 9%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중독이 됐어요.
다음 달에도 올라가고 싶고, 그 다음 달에도 올라가고 싶고, 계속 요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9%때 정말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저 다음 달에 올라가게 해서 한마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의 꿈은, 그래요. 요 세 분이, 제 미래가 아닌가 싶어요. 저의 첫 번째 미래, 저의 두 번째 미래, 저의 세 번째 미래. 제가 98년도에 아메이를 정말 좀 제가 현명해서 지혜로워서 조금 마음을 열고 내려놨더라면, 어, 이 당시에 저는 그 당시에 막 그 선입견 가지고 대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여기 스폰서님도 굉장한 빚을 가지고 진짜 살기 힘든 생활 속에서도 아메이를 놓지 않으셨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때 그걸 알았더라면 제가 계속 98년도부터 아메이를 했었더라면 사실 여기에 서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또 아메이를 안 하고 또 20년을 지내버리면 이분의 20년 후와 저의 20년 후는 엄청나게 차이가 더 벌어져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도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달려갑니다. 저는 핑크빛 꿈을 꾸고 이 피크 다이아몬드를 꿈꾸면서 하루하루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6월부터는 제대로 된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정식적으로 달려서 이제 아메이를 진행하고 있고요. 모두가 다 꿈꾸는 다이아몬드가 돼서 그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